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필경공 자료 주석 52번을 읽을 차례입니다. 그 원문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신 다음에 필경공을 설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주석 52번입니다. 능엄경의 구절이에요. 참이 무본성, 이 미혹에는 본성이 없어 필경공이다. 석본몸이 본래부터 미혹된 적이 없었으니 사유미각, 미와 각, 미혹과 깨달음이 다른 뜻이 차이가 있는 듯 할 뿐 사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각미, 미멸, 각, 불생미. 깨달음과 각은 이제 동사입니다. 여기서 미혹이라 깨달으면, 알아차리면, 미혹이라 알아차리면 미혹은 소멸을 하니 알아차리는 그 자체로 미혹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생각이 미혹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미혹은 소멸한다는 그 뜻이죠. 이것과 유사한 도서의 유명한 구절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종밀의 도서에 보면은 이 부분인데요. 각 재상공 심자문연, 각가지 모든 차별상이 공이라고 알면 마음은 저절로 망념이 없게 된다. 염기 즉 각, 각지 즉 무.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공이라고 알아차리고, 각지 즉 무. 공이라고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다 사라진다. 수행명은 유죄차야. 수행의 미묘한 무는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비록 만행을 갖추어 닦더라도 오로지 무념을 종으로 삼는 것이다. 자, 여기 나타난 것이 무념의 근본적인 뜻이기도 하고, 이 능엄경에서 제시한 그 말하고 여기 염기즉각 각지즉무 이 구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는 다만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알아차려라, 공이라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각지 알아차리면 그 생각들은 다 사라진다. 이것인데 이 맥락이 같습니다. 미혹이라 알아차리면 미혹은 소멸한다. 이 뜻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 자체로 미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알아차리든 아니면 일어났다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든 이제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도론의 필경공을 보겠어요. 필경공이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필경공자, 신형 필경공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에 필경공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필경공이란 이 무의공, 유의공, 무의공, 무의공과 유의공으로서 파제법, 모든 법을 무너뜨려 명무유여, 남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이를 필경공이라고 한다. 필경공이란 이 무의공과 유의공으로서 모든 법을 남김없이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두 개를 봤습니다. 보조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똑같은 이 대지도론의 글인데요. 일체법 개필경공. 일체법은 모두 필경공이며 시필경공 역공, 이 필경공 또한 공이다. 공무유법고 역무유 무허실성대.
공무유법부, 공이어서 실체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것은 실체인 법이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허와 실이 대립하는 관계도 없다. 또한 필경공이란 일체법을 일체법을 무너뜨려 남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이를 필경공이라고 한다. 약 소유여, 만약 조금이라도 남김이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면 필경이라 하지 않는다. 필경은 남김없이 모두 사라진 그 양상을 가리킵니다. 그 법계차제 초문에서 보면은 또 유의법, 유의공, 무의공이 나왔죠. 7번째 유의공. 18공 중에 이제 유의공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의공이란 유의법명 인연화합생. 유의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한다고 하니 소위 5중 12, 18개 등 5중, 즉 5운이죠. 그 5중 12, 18개 등을 말한다. 금유의법 2 인연구공. 유의법은 두 가지 인연 때문에 공이 된다. 공이다. 첫째는 무아아수, 급 상상불변형, 불가득고 공. 첫째, 아도 없고 아수도 없으며 상주하는 상, 늘 그 자리에 있는 상, 상주하는 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형, 변하여 바뀌지 않는다. 같은 뜻이죠. 이것을 도치시켜서 변하여 바뀌지 않는 상주하는 상이 불가득, 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이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얻을 수 없다. 뒤에 나오는 무소유하고 똑같아요. 둘째는 유의법상 공, 불생, 불멸. 유의법의 온갖 차별상은 공이어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무소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시위 유의공이야. 이것을 유의공이라고 한다. 여기서 위자는 뭐뭐라고 한다. 이 위자하고 같아요. 이 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의공이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무의공을 설명하는 거죠. 무의공자, 무의공이란 무의법명 무인연. 무의법은 인연이 없다고 하니 상불생불명 여호공. 호공과 같이 생하지도 않고 항상 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금대유의 고설무의. 유의와 상대함으로 무의라고 설한다. 그러니까 대립적인 짝이라는 뜻이죠. 유의와 대립적 짝으로서 무의를 설한다는 겁니다. 약 유의법 불가득. 유의법이 얻을 수 없다면 위에서 유의법이 얻을 수 없다는 걸 입증했죠. 무의지 가착. 잡을 만한, 집착할 만한 무의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무의공이라 한다. 이것이 무의공이다. 자, 여기까지 이 자료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원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송 부분이에요. 호란지주 비불외고. 함부로 해설을 달지만 팔은 밖으로 굽지 않는 법이다. 여기서 이제 호란이라는 말은 이 호인 병란을 줄인 말이에요. 호인은 오랑캐,
또는 외국인이죠. 오랑캐가 일으키는 전쟁, 병난이죠. 그러니까 병난이 일어나면 이것저것 제대로 챙길 틈도 없이 허둥지둥 뭐 아무렇게나 대충 챙겨가지고 이제 달아난다 이 뜻에 따라서 호인 병난, 이 호라는 함부로 또는 멋대로 뭐 경솔하게 뭐 되는 대로 이런 정도의 뜻들이 있습니다. 호란지죠. 어떻게 해설을 다 붙여도 팔은 밖으로 굽지 않는다. 이것은 선과 교가 결국은 선과 교의 차이를 어떻게 말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저런 구절 봤죠. 중중산여수, 그러니까 겹겹의 산과 물이 결국은 옛날 그대로의 가풍이다. 그러니까 산의 그 기세, 산의 형세에 따라서 물이 굽이굽이 그 기세의 순에서 따라가듯이 그 산과 물이 잘 어울리는 것과 같이 선과 교가 조화롭게 있는 상태를 이제 비유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팔은 밖으로 굽지 않는다. 이것도 같은 동일한 근원이다. 같은 물이다. 이 뜻입니다. 이 다음에도 교설과 서원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화두가 어떤 것인지에 접근하는 일종의 교도보로 삼고 있죠. 재불설궁 조사설현.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활등처럼 설하시고 조사들은 활시처럼 설한다. 불설무예지법 방귀일미. 부처님께서는 걸림이 없는 법을 설하시어 마침내 한 맛으로 귀착시키지만 불차일미지적 방현 조사소시 일심. 이 한맛의 자취, 일미지적, 이 한맛의 자취마저도 털어 없애야 비로소 조사가 제시한 조사소시 일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전백수자와 뜰 앞에 잣나무 화두와 같은 것들은 용궁의 대장경에는 있지 않은 것이다. 비유죠. 젖자는 뭐뭐한 것, 이 정도의 뜻입니다. 용장에는 없는 것. 끝에 젖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 번역에 운이 빠졌네요. 운이. 용궁의 대장경은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있지 않다고 한다. 이게 운이 빠졌어요. 평에 보면은 설궁 고갸 설현 직야. 팔등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고기고 팔쉬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직이다. 곡은 굽이굽이 돌아서 자세하게 꼬치꼬치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곡자에 이제 그 자세하다는 뜻이 있죠. 직은 핵심만 가려내서 곧바로 지시한다는 뜻이죠. 활시처럼. 용장이라는 것은 용궁의 대장경을 말한다. 용궁의 대장경. 승문조주.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여하시 조사스라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조사는 달마죠. 라고 묻자 조주가 답하기를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했다. 차소의 격의 선지야. 이것이 바로 격을 벗어난 선지다. 이 뜰 앞에 잣나무는 이제 원래의 그 뜻은 이거예요.
주석 59에 보시면 학인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하니까 화상께서는 여기 화상 막장 경계신 화상이시여 이제 혹격으로 번역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 이렇게보다는 화상이시여 경계를 가지고 지시하지 마십시오. 장경시 경계를 가지고 지시하다. 이는 남도 되고 나도 돼요. 여기서 이제 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경계를 가지고 저에게 지시하지 마십시오. 불장경신 나는 경계를 가지고 남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를 말하죠. 인. 그렇다면 다시 물었어요.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정전맥스다. 뜰 앞에 잣나무. 자, 이것은 동어 반복의 형식인데 굉장히 선문답에서는 특히 화두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이 반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문불가점이라는 뜻이 있었죠. 문불가점. 잘 쓰여진 붓글씨에는 한 점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제 빼지도 못하고 덧붙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한 것이 순전히 이제 몰자미한 겁니다. 앞의 말이나 뒤의 말이나 이 경계라는 맛도 없고 뜰 앞의 잣나무에 선종의 종지 내지는 불법의 진실이 다 구현돼 있다. 이것도 하나의 맛이죠. 이것도 하나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이 문답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제 맛이죠. 맛. 근데 이걸 몰자미한 거예요. 어떤 맛, 이런 맛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학인이 경계를 가지고 지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객관의 경계다 또는 아니다. 주관의 인식이 그렇게 허투루 잣나무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것도 다 맛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몰잠이고 덧붙일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동호 반복의 형식으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몰잠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은산철벽 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맛으로도 여기서 말하는 잠나무와 같은 물상에 불법이 구현됐다느니 주관이다, 객관의 경계다, 어떠한 맛도 다 통하지 않습니다. 은산철벽이라는 게 은산은 얼음산을 어떤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철벽은 역시 맨몸으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대어록에서 또 하나의 똑같은 해설을 보겠어요. 오조사홍, 고조사홍에게 이러한 말이 있다. 사홍은 스승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오조보변은 원어극근의 스승이고 원어극근 대종고의 스승이죠. 그래서 오조사홍은 오조 법연을 가리킵니다. 사홍. 오조사홍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하시 조사스러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 라고 대답했으니 임마회 이렇게 이해하면은 편불시려 완벽하지 못하다. 료는 료의 불료의 때 그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온전치 못하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정전백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했죠. 이거 틀리다고 했어요. 앞에 거는. 근데 이것은 임마해. 이렇게 이해해야 비로소 옳다. 옳다. 여기서는 불시료.
완벽하지 못하고 하고 여기서는 비로소 옳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재인 환해마 여러분은 이해하겠는가? 저반서라. 이 반은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에 대해 막도 이건 말하지 말라 또는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에 대하여 이진 그대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묘희야 자이회부도. 묘희는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차문중 나 이 문화에서는 이해한다는 사실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없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경계라는 맛이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잣나무와 불법의 관계 이렇게 연상시켜서 하는 모든 생각의 맛 그리고 마음이라는 뭐 생각이나 선종의 종지를 가지고 이것과 연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그 화두를 문자를 가지고 우리처럼 분석하는 학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불시료 있죠. 온전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해야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했죠. 근데 이 자체가 바로 앞에서 말한 이 자체가 맛이 없는 거야. 몰자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함정을 판 겁니다. 이것을 몰자미로 일단 몰자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숨겨져 있는 일종의 관문이죠.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하도록 빗장이 걸린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몰자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짚어내야 공안을 보는 안목이 우리 같이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이 유명한 구절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문자 상초로 오기가 무쇠소에 올라탔지만 문이 하자처 그놈이 이는 제3자인데 모기 자신을 말해요. 그놈이 하자 자는 이제 주둥이입니다. 주둥이 이 주둥이를 꽂다 이렇게 그놈이 주둥이를 꽂을 구석이 전혀 없는 지경과 같다. 자,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평소의 습관대로 모양이 소니까 소 등에 올라타서 꽂아보니 안 돼. 머리에 꽂아도 안 들어. 다리에 꽂아도 안 들어. 온갖 곳에 다 꽂아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모기가 그 피맛을 볼 수가 없어요. 부리를 꼽을 구석이 없는 거죠. 자, 처음에는 뜰 앞에 잣나무란 이 말이 어떤 맛이 있는 듯이 주어진 거예요. 자미가 있는 듯이. 맛이 있는 듯이 주어져 있지만 처음부터 몰자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쇠소였던 거죠. 근데 모기가 그것을 보통의 소로 알고 여기에서 어떤 맛을 느끼려고 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온전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이해해야 옳다. 자, 이런 거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런 의문으로 일단은 제기해야 여기서 대해가
숨겨놓은 관문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앞으로 와서 일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국은 한 맛이다라고 한 그 맛이 부처님께서는 활등처럼 설하셨고, 아니 그 앞부분이죠. 여시 법계 자성 무구. 이와 같이 법계의 자성은 무구, 번뇌가 없다. 이제 번뇌의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뇌의 때가 묻지 않아. 무상중하 차별지상. 상중하로 차별되는 상이 없다. 하이고 왜 그런가? 시무위법 성평등고. 이 무위법은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중하수 모든 강물이 유입해준 강물로 흘러들어와서 진동일미 무별상으로 다 함께 한 맛이 되고 한 맛이 되어 별도의 차별된 상이 없기 때문이다. 없는 것과 같다. 예, 그 다음에 화엄경 소초입니다. 평등일미자. 평등한 한 맛이란 공유일미. 공과 유가 한 맛이라는 뜻이다. 비공의 설유, 유의 설공. 공 밖에 유를 설하거나 유 밖에 공을 설하지 않는다. 공유상직고 무이미. 공과 유가 상직함으로 상직이 어김없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상직. 그 상직하고 이제 짝으로 쓰는 게 상입이 있죠. 상입. 이 화음에서. 이건 서로에게 섞여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상직은 서로가 어김없이 일치하는 관계입니다. 예, 견공 시견유, 견유 즉시 견공. 공을 보는 그대로 유를 보는 것이고 유를 보는 그대로 공을 보는 것이다. 이상을 이제 개성으로 읊었어요. 오행수탁 조비무라. 물고기가 가니 헤엄친다는 뜻이죠. 헤엄치니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나니 깃털이 떨어진다.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 있는 그 맥락이 있는데 사람이 땅바닥을 걸어가죠. 그러면 땅에서는 어디를 가나 이제 발자국이 남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비유를 삼은 거예요. 근데 물로 가면은 물에는 금방 지워지죠. 자국이 남는 듯 하다가 새가 허공을 날면 허공에는 어떠한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나 물고기가 자취를 남기지 않는 듯 하지만 물이 흐려진다든가 좀 깃털이 떨어지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정전백수자와 같은 것도 그런 어떤 분별의 실마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동이 왔어요. 자료에. 고학자 손이 여실 언교
위변, 불변, 수연이 시 자심지 성상. 그러므로 배우는 이들은 먼저 진실 그대로의 언교로서 불변, 수연 두 가지 뜻이 바로 자기 마음의 성과 상이라는 것을, 성과 상이라는 사실과 도노점수라는 두 가지 문이 자기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위변, 자세히 알아야 한다. 자세히 변별해야 된다. 여기서 자기 마음의 성과 상이라고 할 때 이 자기 마음의 성이 불변이고 그 상이 수연이죠. 여기 상응합니다. 그 도노 점수 양문이라고 할 때 이것이 도노가 시고 점수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과 기감의 관점은 도노 점수의 관점을 많이 띄고 있어요. 성교 일치이기 때문에 도노는 굳이 양자로 배대하면은 도노가 선이 되고 점수가 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치를 도노한 다음에 처음에 이치를 도노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로 닦아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점호가 되는 거죠. 도노 점호. 이 도노 점수의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두에서 유일물 어치할 때 바로 이곳에 하나의 그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철저하게 근거하면 이거는 도노 돈수가 됩니다. 도노 돈수는 이치를 단박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수가 돼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그 자리가 어디를 가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고 사다리나 징검다리가 아니고 목적지라는 거예요. 현재 그 자리가. 유일물 어치할 때 그런 항상 당체 편식, 있는 그대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거 다시 보면은 앞에서 보보 답착이라는 말이 나왔죠. 보보 답착. 걸음마다 밟는다. 뭘 밟냐면 실지, 진실의 땅. 이건 진실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딱딱한 땅에 알찬 땅. 허공은 딱딱한 감이 없죠. 이거는 실 그대로의 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지에 이른 과정이 아니고 그 발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목적지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돈수의 뜻도 성과기감에 이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다음에 이것이 단지 교와 손으로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연후. 그런 다음에 방하교의, 교의를 내려놓고 단장 자심 현전 일념, 자기 마음에 현전한 일념. 이게 화두 일념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마음에 현전한 일념을 가지고서 참상선지, 선지를 참상을 참고하고 같은 뜻입니다. 한다면 반드시 소득이 있을 것이니 이를 가리켜서 출신활로라고 한다. 이 출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출신. 몸을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몸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속박. 그래서 얽매인 몸 또는 속박된 몸. 이것이 이제 몸인 여기서 출신활로할 때 신인데 그냥 속박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속박을 벗어나 살 길, 속박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길, 이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출신활로에 대한 예문을 하나 보면은 호로 경행 좌와처 문득
경행하거나 앉거나 누운 자리에서 불각 화지일성. 이 화지일성은 와 하고 한 소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오면 마치 요 사제 만천 형극림 중 형극림은 가시나무 숲입니다. 가시나무 숲. 천지에 가득한 가시나무 숲에서 사제 죽어 있다가 토득 일조 출신 활로 한 줄기 활로를 찾은 것과 같다. 그래서 화지일성은 이제 뜻밖에 마주쳐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용어라서 여기 정의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비여 실물인, 비유하자면 실물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호련 신견, 호련이 문득 찾게 되면 불각, 저도 모르게 뜻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 한 소리가 터져 나오니 이것이 화자가 가진 뜻이다. 시 화자야. 이것이 화자가 가진 뜻이다. 종문 가언 찾아자. 종문에서는 이 글자를 말한 예가 많이 있다. 걔 신사방도지. 스승을 찾아다니며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구 3, 20년. 참구한 세월이 2, 30년 지나 문득 이 일을 알아차리게 되면 불각 화지일성, 자신도 모르게 와하는 한 소리가 나온다. 이거 나중에 참고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상근대지 부재차안. 상근기로서 큰 지혜를 가진 이는 부재차안, 이 한계에 머물지 않지만 중하근야, 중근기나 하근기의 자는 불과 렵등, 뛰어넘다, 렵등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교의란 불변수연, 도노 점수 로서 유선유, 여기에는 선도 있고 후도 있다. 도노가 선이고 점수가 후다, 이런 뜻입니다. 선법이란 일념중 불변수연 성상체용 원시 일시. 선법은 일념 중에, 화두 일념 중에, 화두를 들고 있는, 물론 제대로 참고하고 있는 일념이겠죠. 이 일념 중에 불변과 수연, 성과 상, 체와 용이 원래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서 이즉 이비, 즉도 떠나고 비도 떠난다. 이 즉이라는 것은 불변과 수연, 성과 상 등등의 두 가지 대립적인 짝이 동일하다는 견해도 떠나고 그것이 다르다는 견해도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화두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요 앞에 것을 반대로 말한 겁니다. 시즉 비즉. 그 즉도 옳고 옳기도 하고 즉이 틀리기도 하다. 이것은 약간 뒤틀어서 말한 거지만 이것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즉을 같다는 견해를 떠나지도 않고 분리,
그리고 틀리다는 견해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분리 즉 분리비 이 뜻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긴장 속에서 화두를 궁구하는 거야. 이것이 이전에 말한 배촉감, 완전히 등져도 안 되고 그 말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 물들어도 안 되고 완전히 등지고 회피해도 안 된다. 그 뜻에 다 준한 겁니다. 그러므로 종사는 거법이한 법에 근거하고 표피적인 표면적인 말을 떠나서 직지일념 견성성부에 일념을 곧바로 가리켜서 본성을 보고 성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하교의자 2차 교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앞서 말한 요거 이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 즉 구 세 출세고 이렇게 모두 세간과 출세간이 구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즉 열애장 원명 심원 열애장의 묘하게 밝은 마음의 근원은 여기서 나오죠. 이즉 이비 시즉 비즉 이렇게 나와요. 즉도 떠나고 비도 떠나지만 즉을 떠나지도 않고 비를 떠나지도 않는다. 자, 왜 이 뜻이냐? 이거는 후대 주석가들이 해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능엄경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시즉 비즉자 시즉 비즉을 해설한 거예요. 뒷구절 시즉 비즉이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뜻과 같다. 분리 즉 분리비 같다는 견해도 떠나고 다르다는 견해도 떠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자를 빼면 이 즉 이비 그거죠. 그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즉이 옳기도 하고 즉이 틀리기도 하다. 이것은 이 뜻을 반대로 한 얘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하 세간 삼세 중생 세간과 삼류 이건 삼세죠. 삼세와 같죠. 세간과 삼계의 중생 그리고 출세간과 출세간이 성문과 영각이 이 소지심으로써 소지심은 이제 그 아르마리로 가득 찬 분별로 가득 찬 마음이죠. 가득 찬 마음으로써 측탁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측이나 탁이나 도라고 안 읽고 이럴 경우는 헤아릴 탁으로 읽어야죠. 열애의 무상보리를 헤아릴 수 있겠으며 용 세간의 언어로서 불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불지견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요거 하나 읽고 가죠. 아까 저거죠. 어행수탁 조비모락. 이거 넘겼네. 이거. 이게 승문향님. 어떤 학인이 향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조사설의 이거 흔한 말이죠.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향님이 대답했어요. 좌구성모. 오래 앉았더니 피곤해졌다. 피곤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착어를 붙인 겁니다.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유인 의차.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한다.
유유적의 소식제. 아직도 이러한 소식이 남아있단 말인가. 남아있다니.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다 이거예요. 이 조사설레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식상하다. 아직도 이러한 소식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착어를 달았어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댓글 비슷한 거예요. 아주 짧은 형식의 촌철살인의 주석이 선종에서는 이 구절이나 말마다 붙이는 착어입니다. 이 착어를 이제 뭐 댓글 비슷한 거죠. 한마디 한마디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피곤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나온 이거죠. 어행수탁. 물고기가 헤엄치니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나니 깃털이 떨어진다. 자, 좌구성로 해가지고 앞에 조사설레에 가지고 있는 말의 흔적을 다 지우고 그 자취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뭔가 자취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자취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합치구구호. 구구는 개입이죠. 개입.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개주둥이 이렇게 번역한 게 맞겠죠. 개주둥이 합치 다물어라. 이 호는 명령형에 붙는 거예요. 명령형에 당위적인 발언에 붙는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사설레를 이제 상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착어를 붙인 거예요. 좌구성노 한 것이 이런 개주둥이 탁쳐라 이렇게 한 말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작가 안목이로다. 작가의 안목이다. 작가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 이 장인 것 같죠. 뭐 대장간에서 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장인 것 같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조사를 작가라 그럽니다. 작가의 안목일세. 거의 칭추. 자, 칭추는 저울춤이다. 저울이라는 것은 만물의 무게를, 여러 가지 물건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되죠. 사고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 예를 들면 뭐 조사의 설레이라든지 선종의 종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되는 말, 이런 데 대한 분별을 저울추를 톱으로 자르듯이 다 잘라내버려라 이 뜻이. 톱으로 저울추를 잘라라.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톱으로 저울추를 자르듯이 해라. 여기 이제 이런 질문, 여하시불, 부처라 무엇이, 이것도 흔히 나오는 질문이죠. 이거는 학인이 스승을 떠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저울추를 톱으로 잘라버려라. 부처라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저울추와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개송을 읽을 차례입니다. 명영력시 운장심국. 밝고 뚜렷할 때 구름이 깊은 계곡을 덮어 가리는 듯이 하고, 이렇게 해야 맞겠어요. 가리는 듯이 하고. 신민밀처. 깊고 은밀한 곳에서는 일조천공. 해가 떠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비추듯이 하라. 비추듯이 하라. 자, 여기서 명영력처. 밝고 뚜렷하다는 것은 교를 말해. 교를 말하고, 그 교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것을 선의 작용으로 덮어버립니다. 선의 작용으로 이게 이제 교선일치의 관점입니다. 그 신민밀처. 이거는 이제 말로 접근되지 않는 선을 가리켜요. 신민밀처. 이럴 경우에는
교설의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이걸 다친다. 그러니까 선교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시나 떼시자 있죠. 떼시 고쳐. 이 두 가지는 별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거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황이나 사태나 장소 때 그것을 그때마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영력 처 해도 마찬가지고 신민밀 시 해도 마찬가지. 시라는 글자 속에 처라는 뜻이 들어있고 처라는 뜻 속에 한문 자체에 시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교환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서 이제 그 다음이 화두 찬구와 그 요소인데요. 네, 여기서는 화두가 무엇인지 화두의 본질을 맨 앞에다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두를 궁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병통, 화두를 궁구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병통 그리고 병통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성가기감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첫 구절 한번 읽고 가죠. 이것은 앞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뜻이에요. 대저학자. 배우는 자라면 반드시 활구를 참고할 것이요. 사구를 참고하지 마라. 활구와 천도. 활구로 알아차림 또는 활구에서 알아차림. 이 천도 앞에서 나왔죠. 알아차린다. 모조리 쓸어간다. 활구에서 알아차리면 가며 불조위사. 불조에게 스승이 되다. 이 뜻이죠. 위는 여기서 위는 앞에 있는 여자하고 같아요. 여자. 불조에게 스승이 될 만하다. 될 자격이 있지만 사구에서 알아차리면 자구불료. 스스로 구제할 수도 없다. 불료는 동사 뒤에 붙어서 불가능을 나타내요. 불료. 그래서 구 뒤에 붙었죠. 이제 구가 불가능하다. 이게. 자구불료.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차하 특거 활구 사자오해. 이하에서는 특별히 활구를 제기하여 스스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한 내용.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내용이다. 깨닫도록 한다.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이 오입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깨달음에 들어간다. 좀 너무나 글자를 하나씩 그냥 다 번역해 버렸어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대어록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수참활구 막참사구. 활구를 참고해야지 사구를 참고하면 안 된다. 아까 직도 떠나고 이도 떠나고 동시에 직을 떠나지도 않고 이를 떠나지도 않고 뭐 이러한 방법 그리고 배촉에 의해서 그 주어진 구절에 물들어서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활구가 되는 거예요. 막참사고 사고를 참고하지 활구와 천득 영겁불망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만 잊혀지지 않겠지만 이건 뒷구절과 호응해서 번역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구에서 알아차리면 사구로 그러니까 문장에서 여러 가지 분별거리를 찾아내서 이것저것 인용하면서 이제 알아차리면 제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여기 앞에 나온 이제 대저라는 말, 요거는 바로사요, 바로사. 굳이 번역할 필요도 없고, 번역하려고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요. 예, 바로사. 요 이제 일체경 의미에서 음과 뜻을 이제 풀이한 유명한 책이죠. 대저를 어떻게 풀었냐면, 하는 요 아래 글자, 저자를 말해요. 저자. 저자는 정과 레를 반전한 의미다. 자, 정과 레를 정에서 지읒, 그리고 정과 레에서 예. 이것을 붙였다는 거예요. 반전. 그러니까 제가 되죠. 제. 물론 중국어 발음이겠죠. 이 반절이란 거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아래 글자는 정과 레를 반절한 의미다. 이제 음을 풀었고, 이 뜻은 뭐냐? 뜻은 대저는 뭐뭐와 같다 이거예요. 대략과 같고 대황과 같다. 대략이나 대황도 대체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저도 이제 대체로 이 정도로 하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번역하지 않아도 별 대차가 없습니다. 그 개송에서 요견 임재, 수시철학, 임재의 의중을 알고자 하는가 또는 임재종의 종지를 알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직역하면 임재를 알고자 하는가 이거죠. 요는 뭐뭐 하고자 하다 이 뜻입니다. 요 보고자 한다, 알고자 한다, 임재를 알고자 하는가. 수시철학, 철안이어야 한다. 무쇠로 된 자라야 한다. 무쇠로 된 자라야 한다. 의지가 굳센 자라야 한다. 대어록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석이문화도 옛날에 이문화 도의가 도의는 이제 관직 이름입니다. 참은 참구한다. 법을 문으로 찾아간다 이 뜻이에요. 속두 자조 총선사 속두 자조 온총선사에게 법을 물으러 가서 문답한 뒤에 오임재 종지 임재종의 종지를 깨우치고 유일개왈 개송 한 수를 남겼다. 다음과 같은 개송 한 수를 남겼다. 학도수시철한 도를 배우는 모른지 무쇠와 같이 단단한 사람이라야 한다. 착수심도 편판 심도는 핵심입니다. 핵심. 마음속 핵심. 핵심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판가름하여 즉시 무상보리 일체 12막관 곧바로 무상보리를 취하고 무상보리를 얻고 나서 다른 일체의 시비는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시비가 됐건 괴념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이 곧바로라는 뜻도 있는데 다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그 뜻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면은 다만 무상보리를 얻고 나서는 일체 시비를 괴념치 않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해가 여기까지 인용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찬탄하는 겁니다. 묘제라 사언이 참으로 절묘하구나 아름답구나 이 말들 가히 뭐뭐라 할만하다. 가히 위 광명중정 광명의 씨앗이요 발기지죠. 신기를 발동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본래 진실에 딱 부합하는 진실을 인지할 수 있는 신기를 발동시키는 조력자라 할 만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